지금 일단 오늘이 며칠이냐? 7월 14일이죠. 오늘이 7월 14일이고 14, 15, 16, 17, 21, 24, 28, 그 다음에 31일인데 31일 요 날부터 요까지가 이제 7월이고 8월 들어가면 8월 1, 2, 3이 요까지가 학원 방학이에요. 서구고는 되게 좋아하더라. 지대 8월 4일 개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요때부터 일단 시작이 되는데 요까지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너희는 개학이 언제고? 8월 16일? 와우. 경도가? 7일 아니 보통 8일쯤 되면은 되겠죠. 달고는? 좀 학살 좀 보고 사세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일단 8월 넘어가게 되면은 8월 4일, 11일, 그 다음에 18일, 그 다음에 25일 요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때는 4, 5, 6, 7, 14, 그 다음에 21, 28 요렇게 될 건데 일단 전반적으로 뭐 나가는 기간들이 뭐 이렇게 좀 있다고 봤을 때 한 2번 정도는 내가 모의고사를 좀 칠 겁니다. 2번 정도는 모의고사를 좀 칠 거고 일단 모의고사는 7월에 한번 내가 치지 싶고 그 다음에 8월에 치지 싶은데 8월 언제 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왜냐하면은 서부고가 9월 27일인가 8일부터 중간고사네. 중간 추석 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부득이하게도 지금 딱 봤을 때에 지금 언제부터 시험 대비를 시작해야 되냐면은 요때 아니면은 요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시험 대비를.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 내가 학살정 봤을 때 10월 4일에서 7일이야. 다 찾아봤어 내가. 다 찾아봤는데 서부고가 학살정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다른 학교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이므로 그래서 아마 시험 대비 날짜는 아마 요때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8월 달부터는 지금 이게 이제 나영이나 동현이만 지금 해당되는 상황이고 단과생은 이게 해당 사항이 없지만은 요때부터는 수학 과목이 또 하나 늘죠. 이제 수2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 동현이 같은 경우는 확통미적 들어가고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시간표도 이제 요때부터는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표는 반드시 파악을 좀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요때쯤이 되면 이제 1학기는 거의 이제 점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2학년 2학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2학년 2학기는 사실은 이제 거의 준 고3이죠. 왜냐면은 8, 9, 10, 11월 넘어가게 되면 고3이 수능을 칩니다. 고3이 수능을 치고 여러분들은 그때쯤이 되면 이제 공식적인 고3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면 고3 수능 끝나자마자 이제는 뭐 별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는 이상은 만약에 어떤 학생들은 최저를 안 보는 데만 지원을 했다? 그러면 최저 안 보는 데서 미리 수능 치기 전에 합격 발표가 다 나요. 대부분. 그리고 최저를 보는 애들이 만약에 수능을 쳤다라고 하면 그 수능 시험 끝나고 난 뒤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합격 발표가 나겠죠. 그럼 대부분 애들이 막 탱자고 다 놉니다. 물론 뭐 수시 6개 다 떨어져가지고 뭐 정시를 지원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럼 1, 2월로 넘어가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준 고3이 되는 요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또 놓고 봤을 때는 뭐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느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는 맞기는 한데 이것도 결국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수능 그 독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능 듣기는 우리가 계속 감익힌답시고 뭐 계속 하긴 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잘 보면 아시겠지만 1학년 때 초반에 모의고사가 좀 잘 나가는 친구들이 가면 갈수록 아마 좀 떨어질 거야. 물론 원래부터 바닥이었던 사람은 괜찮아. 근데 원래부터 바닥이었던 사람은 거기서 좀 더 막 아예 그냥 구멍을 파고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 현 시점이 왜 그러냐면은 맨날 첫날 수행평가에 아니면 학교 시험 대비에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의고사 독해에 대한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돼 있단 말이야.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것까지 할 시간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이런 수능 독해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을 잡기가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독해책을 그럼 새로 살 것이냐?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블랙라벨 이것도 지금 다 끝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내가 갑자기 딱 들면서 이게 지금 내가 설명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최종 문법 정리거든요. 거의 실질적으로 내가 수능 끝나고 이번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요 거의 수능 독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지 거의 뭐 문법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이러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슬슬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다시는 설명 안 해준다 하는 거. 이 말을 이제 곧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법 정리는 문법 정리대로 하되 수능 독해는 수능 독해대로 하면서 그렇게 진행할 건데 지금 줬던 프린트가 그 주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제목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프린트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내가 내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31번부터 42번 정도까지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 프린트로 줄 거예요. 그건 다 숙제입니다. 근데 그거는 숙제를 내는데 단어를 꼼꼼하게 찾을 수 있으면 좋고 그리고 그냥 풀어와도 좋고 일단 푸는 거는 풀어야 돼요. 푸는 거는 풀고 그 다음에 매기면서 그 다음에 지문 정리하면서 유형 정리까지 조금씩은 내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파악하다 보면은 아마 7월 한 28일이 됐든 24일이 됐든 어느쯤이 됐든 내가 모의고사를 쳤을 때 최소한 30번 안에서는 안 틀리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 그게 일단 중요한 거고 8월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뭐 30일에서 42 여러분들 소나기 많이 내리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훈련을 하고 그래서 요때쯤에 한 번 더 모의고사를 쳐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할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책을 사려고 하면 책은 진도에 좀 바빠가지고 좀 쫓겨나가겠다 싶어서 그래서 책은 고3 EBS 수능 특강 살 때까지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블랙라벨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사는 올해의 마지막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차피 블랙라벨에도 독해는 있거든요. 독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응용한 것들이 전부 다 모의고사 지문이나 아니면 부교재 EBS 지문이나 거기서 다 추려서 해가지고 변형 문제였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크게 뭐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진도를 나간다고 보면 되고 시험 대비는 내가 하면서 계속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정리파가 있고 문제파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보니까 어느 순간 직전이 되면은 이제 막 정리해 주세요 하는 애들이 있고 문제를 풉시다 하는 애들이 있는데 정리는 어차피 이제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빨리 캐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어느 팀은 정리를 해준 적이 있고 어느 팀은 정리를 안 한 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이게 이제 좀 확고하게 좀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초반에 이제 현민이나 나인이 같은 경우 내가 늘 얘기했던 그 신규 때나 아니면은 나인이는 떠났다가 다시 떠났을 때 그때쯤에 내가 얘기했었던 게 있죠. 동영상 뭐 2차 정리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정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쓰고 좀 더 그러니까 조금 많이 조금 돌려갖고 이제 복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만들고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많이 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제1고 같은 경우는 한 5차까지 쳤고 서북은 한 6차까지 쳤어요. 근데 서북은 6차까지 쳐도 될 수밖에 없는 게 걔네는 한 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정도 할 수 있다 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를 계속 치다 보니까 나도 나대로 오류가 자꾸 생기고 그리고 나는 나대로 피로감이 자꾸 생겨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항상 정상 체온 점수가 나오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아닌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험은 내가 3차까지만 딱 얘기를 하고 거기서 삘이 꽂히면은 그 다음 이후에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많이도 안 치고 뭐 미니 테스트다 뭐다 뭐 이런 것들도 내가 가급적이면 좀 덜 하고 가급적이면 설명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좀 돌리게끔 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실전 모고 체제로 이제 좀 들어가는 거 그렇게 조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푼다고 해서 물론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도 좋기는 한데 문제만 풀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케이스들도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좀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영어 2는 내용이 많습니다. 교과서가 보통 본문 6에서 끝이 많이 난 게 영어 1이었으면은 영어 2는요
본문 한 7까지 나와요. 7까지. 능률 대땅 길거든요. 너 학교도 장난 아니게 길어요. 대땅 길거든요. 대땅 길기 때문에 그 긴 내용들을 얼마나 소화를 할 것이냐가 그게 또 관건이라서 일단은 내가 조금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좀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놔놓고 모의고사에 어차피 지금 넘어가는 9월 1일쯤이야. 8월 31일일 거예요. 2학년은 1학년이 9월 1일이고 그러면 모의고사는 뭐 늘 그랬듯이 이 날이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날 내가 관련된 자료를 받으면 9월 1일부터 바로 모의고사 대비는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미 영상은 보라고 다 던져놨을 것이고 시험은 시험대로 치고 있을 거니까 교과서는. 그리고 부교재 같은 경우도 달고는 여전히 부교재가 없을 것이고 경덕은 여전히 수특 라이트인데 재수 없으면 부교재 한 개가 더 추가된다는 소문은 없네요. 있죠. 작년에도 있었어요. 리딩 파워 내 기억이 맞다면은 리딩 파워 유형 완성일 겁니다. 쌤이 책 한 개 더 써. 맞죠? 리딩 파워 유형 완성이 왜냐면 작년 이맘때가 딱 그랬기 때문에 2학기 때 리딩 파워 시험 범위 들어갔어. 그렇다고 그럼 제일고랑 같을까? 아니야. 초반 거를 그 어연했냐면은 작년에 1강 18강 뭐 2강 17 이래냈거든요. 작년에는 경덕이. 그래서 어디서 뭐가 우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쉬운 부분 아마 문제를 안 낼 수도 있어. 목적 이런 부분 있잖아. 그런 쪽은 아예 안 건드릴 수도 있으니까 경덕은 아마 그렇게 될 거고 신명은 아마 감잡기 그대로 갈 겁니다. 별 탈이 없으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부교재도 조금 미리미리 조금 내가 찍든지 오해하든지 할 거고 내가 오해한 2학기 거는 이것도 솔직히 뭐 작년 거 재작년 거 있기는 한데 작년 거 재작년 게 영 내가 좀 부실하게 좀 찍은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내가 새로 좀 다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도 조금 많게 적용될 거니까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2학기 되면 이제 생각들을 많이 좀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왜냐면은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등급들 다 나왔을 것이고 2학년 1학기 이제 등급 곧 나오겠죠. 성적표. 그죠? 근데 이제 2학년 2학기는 어느 과목에 따라서는 분명히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최종 등급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달고 경덕은 수학이 여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이제 등급 조정되는 게 없거든요. 신명은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물론 이제 이제 문과는 이제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지만은 이과는 다 하더라고요. 늘 선배는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더라. 고3 돼가지고 이제 딱 되니까 영어 안 하겠대. 자기는 정말 영어 정말 열심히 하거든. 정말 열심히 하고 니 중학교 선배이자 고등학교 선배인데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성적이 안 나와. 왜냐? 수학적 사고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친구는 수학이 한 2등급인가 1등급인가 그래. 근데 영어는 막 4, 3 막 이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한답시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어느 학년에 있어가지고 어느 학교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과목은 마지막 등급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마지막 2학년 2학기를 특히 이제 좀 불을 좀 살라줘야 되겠죠. 특히 수학 쪽은 이과 쪽은 더 그래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확통 미적 그런 것들 좀 생각을 잘 해줘야 되니까 좀 잘 준비를 하고 특히 뭐 성적을 다 떠나서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그래도 이제 조금 센 데를 만약에 그래도 좀 노리고 준비를 하겠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과는 미적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과는 문과는 뭐 그래도 뭐 확통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고 아니면 나중에 최종 뭐 원서 낼 때 수학을 버려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만약 이과인데 성적이 조금 낮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마지막에 나는 무슨 등급을 가지고 성적을 끌어올릴 것인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게 아마 나중에 3학년 들어가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이 등급은 너무 낮으니까 이 등급은 버리고 센 걸 그래도 좀 택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더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요 시점이 되었을 때쯤 이제 3학년이 딱 되면은 대부분의 교육과정표에는 진로 선택밖에 없어. 대부분 A, B, C, A, B, C, A, B, C.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쯤 되면은 예전에도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표현을 꼭 쓰게 될 겁니다. 더 열심히 더 공부할 걸. 진짜입니다. 딱 두고 보세요. 내년 9월 달쯤에. 원서 쓸라 딱 하는데 성적표 나의 최종 결과는 이건데 요것만 좀 더 하면 됐을 낀데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분명히 그때가 될 거니까 뭐 어느 학교에 뭐 이름 있는 학교를 가든 이름 없는 학교를 가든 뭐 어디를 다 떠나서 일단 어느 정도 안정권에 딱 들어가야 뭐 어딘가 판을 벌려도 이제 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길들이 있긴 마련인데 판을 벌려놓지 않게 되면은 이거는 들어갈 수 있는 길도 겨우겨우 들어가서 최종 합격만을 노리는 그런 추가 합격 그렇죠. 추가 합격을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밖에 안 생겨요. 추가 합격 너무 믿지는 마세요. 물론 추가 합격 될 사람은 많을 겁니다. 학교는 특히 지방 쪽은요 더 많이 그럴 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그럼 많이 받느냐? 가면 갈수록 인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시간이 나면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교 또는 뭐 관심 있는 대학교 이런 쪽들 그 대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반드시 거기에 입학과 관련된 자료들을 한 번은 읽어보셔야 돼요. 한 번은. 모집 정원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등급은 어느 정도 설정이 되는지 아니면 이 학교 이과는 미적을 보는지 안 보는지 뭐 이런 것들. 특히 이과 경대 같은 경우는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미적 기하의 필수로 얘기하는 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대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생각들이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막상 고3 되면 생각이 많을 거죠. 고3 되면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고3은 거의 그냥 나 몰라라 이렇게 돼버려요. 왜? 대부분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대충 해도 뭐 A, B, C, A 맞을 거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서부고 같은 경우에 내가 오늘 고3 있잖아요. 그 고3이 진로 선택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서부고는 이제 영어가 이제 그게 빠지니까 아예 범위를 정해놔놓고 이거에는 뭐 내고 이거에는 뭐 낼 거다 이러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어떤 지문이 빈칸 문제였잖아. 여기에다가 뭐라 하냐면 나 여기에다가 어순배열 서술형 낼 거야. 자 줄 거 줄게. 자 이거 줄 거지. 이거 무조건 외워. 이런데 그럼 개나 소나 다 A 지금 한마디. 그런 상황이 수학도 그러지 말란 법 없습니다. 수학도 그냥 자 요 문제 무조건 낸다. 내 숫자 안 바꾸고 그대로 낼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틀릴 놈은 틀립니다. 무슨 거기에 대해서 답을 외우지 않는 이상. 그래 또 틀린 경우 어떤 건지 아세요? 보기 순서 바꾸면 또 틀려. 그런 경우도 있어. 어이가 없지. 자, 그래서 일단은 2학기 진도는 이제 조금 더 생각을 좀 두고 나도 이제 반성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원래 반성은 늘 누구만 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진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끝나는 날까지는 다른 거 일체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어차피 문제니까 공부하시고 그게 안 되겠다라고 싶은 생각이 들 때쯤이 되면은 이제 뭐 2학년 2학기쯤 되면 이제 뭐 나중에 기술학교로 빠질 사람도 생기고 그럴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뭐 여기 있는 사람이 그럴 건지 안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인문계는 말 그대로 공부를 갖고 학교가 이제 좀 더 대학을 넘어가서 그 다음부터 이제 취업 시장에 가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부하세요. 옛 어른들 말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많이 두고 그런 거예요. 뭐 학원을 뭐 여기를 다니면서 된다 아니 어느 학원을 가든지 간에 공부는 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학원을 가든지 간에. 그래서 어느 학원을 가서라도 갑자기 지금 보내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 공부는 충실하게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세트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은 그런 거 쓰는 시간도 좀 솔직히 좀 지랄 맞기는 하지만 여기서 죄송합니다. 지랄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쓰셔야지 오래겠어요. 아니 갑자기 데모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선생님 맨날 찾아가가지고 저 이렇게 바꿨는데 저 이렇게 바꿨는데 저 무조건 달라붙든가 그렇게 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쌤한테 가가지고 귀찮더라도 그냥 계속 하세요. 그냥
계속 뭐 갈굼을 야 너는 도대체 너의 그게 없냐 왜 맨날 첫날 나를 찾아오냐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계속 붙으세요.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세특은 어떻게 써주냐 안 써주냐 그런 건데 세특이 옛날만큼 뭐 그게 의미는 별로 없어가지고 말 나온 김에 세특 잘 써봤자 공부가 등급이 6등급 7등급이면 그거는 뭐 좋은 학교 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성적이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내 할 말입니다.